풋풋한 소녀의 감성을 꿈틀거리게 하는 가을 풍경 속에 퐁당 빠져 살고 있는 산골 여행입니다. 여러분께서는 어디쯤 와 있는 가을과 함께 계시나요? 햇살, 바람, 풍경, 가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. 오늘부터는 제가 죽어가던 토양을 살려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제 토양은 상추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의 제 토양은 씨앗만 뿌려놓으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. 병도 들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식물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토양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방법들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입니다. 이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. 그래서 1편, 2편, 3편 이렇게 나누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1편에서는 식물에게 꼭 필요한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요즘 가뭄이 계속 지속되어서 땅에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제가 땅을 한번 파보았습니다. 이곳은 제 블루베리 농장입니다. 토양의 겉은 바짝 말라 있고 10cm쯤 파보니까 그 속에는 수분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. 이 정도의 수분만으로도 식물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. 이 나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물은 도대체 언제 줄 거니? 이 나무는 건강하게 잘 자란 제 블루베리 나무입니다. 식물들을 재배할 때 아이를 돌보듯이 재배를 하면 식물들은 잘 자랍니다. 저는 식물들을 재배할 때 식물과 사람은 똑같다고 봅니다. 사람도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식물들도 같다고 봅니다. 그래서 다양한 양분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합니다. 여러분께서 지금 살짝 혼동되시나요? 물 이야기는 안 하고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답답하신가요?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식물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곳은 제가 잡초 매트를 걷어내고 시금치 씨앗을 뿌렸던 곳입니다. 시금치 씨앗을 뿌릴 때 영양 성분들을 아무것도 뿌려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잡초 매트를 걷으면서 제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. 이 시기에 잡초 매트를 걷어주면 보물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정말 보물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. 파릇파릇 뾰족뾰족 새싹들이 다 돋아나고 있습니다. 이 새싹들이 야생 나물들입니다. 야생 나물들과 약초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.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씨앗을 뿌릴 때마다 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아도 씨앗들은 잘 자랍니다. 이 채소는 제가 씨앗으로 파종한 강화도 순무입니다. 씨앗을 파종할 때 유기물 퇴비를 듬뿍 넣어주고 추비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뿌리들이 이렇게 튼실하게 많이 컸습니다. 농약도 주지 않았고 가뭄이 왔을 때 물만 계속 공급해 주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. 저는 제가 재배하는 채소들과 이런 잎사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음식에 활용합니다. 이 나물은 서리를 2번 맞은 가지나물입니다. 가지의 작은 것까지 이렇게 나물로 해서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음식에 사용합니다. 저는 제가 먹을 채소들은 토양 살충제도 뿌리지 않고 농약도 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먹고 남으면 건조해서도 사용하고 음식으로 최대한 다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호미와 마대자루를 들고 산속으로 왔습니다.
흙 표면에 있는 거친 낙엽들을 걷어내면 그 밑에 아주 좋은 부엽토가 나옵니다. 흙 1g 속에는 수억 마리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. 비옥한 흙이 1cm 쌓이는 데는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비용도 들이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토양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엽토가 필요합니다. 저도 새내기 농부일 때는 전혀 이런 방법들을 알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아주 많이 다녔고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하면 다 찾아다니면서 다 배워왔습니다. 초보 시절에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은 제 농장에 제 방식대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식물들을 재배하면서 자라는 것만 보아도 뭐가 부족한지 뭐가 넘치는지 대략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산속의 부엽토를 가지고 농장으로 왔습니다. 죽어가고 있는 토양을 살리는데 필요한 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산속의 부엽토와 작은 마대자루를 준비했습니다. 산속의 부엽토를 마대자루 속에 넣어줍니다. 이 마대자루는 쌀 포대입니다. 이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토양을 산속의 토양처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. 부엽토는 약간만 사용해도 효과는 좋습니다. 아차,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빠뜨렸네요. 산속에서 부엽토를 떠오실 때 한 군데서 가져오는 것보다 세 군데, 네 군데에서 가져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여러 곳에 부엽토를 사용하게 되면 내 토양에 더 다양한 미생물들을 보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. 마대자루 입구를 꽁꽁 묶어서 물속에 담궈줍니다. 긴 막대기를 통 위에 걸쳐 두고 마대자루를 거기에 묶어주면 됩니다. 처음에는 마대자루에 담은 부엽토가 가볍기 때문에 둥둥 뜹니다. 나무 막대기로 꾹 눌러서 잠기게 하면 됩니다. 처음에 잠깐만 누르고 있으면 수분을 흠뻑 머금어서 나중에는 뜨지 않습니다. 이렇게 부엽토를 물속에 담궈두면 다양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겁니다.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미생물의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가 약간씩 달라지기는 합니다. 미생물의 번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물 표면에 하얀 막이 생깁니다. 그때가 최고조에 다다른 것입니다.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사용하고 남은 부엽토는 물통 가까이에 놔두고 두고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산에서 부엽토를 가지고 올 때 조금 여유있게 가지고 와서 두고두고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. 저는 사용하고 남은 이런 부엽토들도 아주 소중히 다룹니다. 이 부엽토의 효과와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한 톨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합니다. 그리고 요즘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해서 부엽토에 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. 수분이 없으면 미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물을 조금 부어줄 겁니다. 수분이 촉촉할 정도로만 물을 부어줍니다. 그리고 통 안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줍니다. 빗물도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. 오늘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. 저는 이런 방법들을 공부하러 멀리까지 찾아다녔습니다. 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주 많이 투자했습니다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과 한 번에 이 많은 정보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. 이런 방법들이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식물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제입니다. 오늘 이런 고급 정보들을 잘 배워 가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통 속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 있습니다.
농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들, 감을 깎고 난 껍질, 잡초 이런 것들을 이 통 안에 모아둡니다. 그리고 물을 채워줍니다.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얀 미생물들이 번식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. 이것들을 그냥 바로 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시골에서 텃밭 농사를 조금씩 짓다 보면 열매 채소들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. 다 먹고 남는 것들은 식물 영양제로 사용합니다. 이 단호박도 못난이나 속을 파낸 씨앗, 껍질 등은 다 이 통 속에 모아둡니다. 이 나무는 저와 함께 귀농한 자두나무입니다.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열매도 주렁주렁 잘 맺습니다. 이렇게 농장에서 나오는 과일들도 먹고 남으면 식물 영양제로 사용합니다. 먹고 남아서 그냥 놔두게 되면 다 낙과됩니다. 그래서 저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주워와서 이 통 안에 가득 채워줍니다. 저는 농장에 식물 영양제 통이 4개가 있습니다. 1톤짜리가 2개가 있고 600리터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안에 재료들이 가득가득 다 채워져 있습니다. 식물 영양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런 재료들을 가득 통에 채워두고 물을 채워주고 부엽토를 한 줌 넣어줍니다. 부엽토는 가끔 한 번씩 뿌려주면 됩니다. 많은 양을 뿌릴 필요는 없고 조금씩만 뿌려주면 됩니다. 텃밭이나 유시수 재배할 때 식물 영양제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고 사용을 하시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됩니다.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도 식물에 피해가 입지 않습니다. 이 통을 활용하는 방법은 찌꺼기를 퍼내지 않습니다. 재료가 떨어지면 재료를 계속 채워주고 물도 채워주고 원액은 계속 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 원액을 사용하는 방법은 마대자루를 맨 위에다 올려놓고 물이 고이면 그 원액을 떠서 물과 혼합해서 사용합니다. 물과 이 원액의 비율은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. 저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통에다가 한 번에 다 걸러서 담아 놓습니다.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부산물 영양제와 부엽토 미생물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합니다. 부엽토 미생물은 사용할 때마다 새 미생물을 채워줘야 됩니다. 부엽토를 마대자루에 넣고 물속에 넣어주고 미생물이 배양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용합니다. 이렇게 해서 텃밭 채소에 바로 사용합니다. 요즘 날씨가 가뭄이 심한데요. 이럴 때에도 이 미생물 액비와 식물 영양제를 혼합해서 이 채소들에게 줍니다. 그러면 맛도 더 좋아지고 식물들이 더 맛이 진해집니다. 고소해지고. 저는 텃밭 채소들에게 물을 줄 때 맹물만 주지 않습니다. 미생물 액비나 영양제들을 혼합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다양한 채소들과 과일들이 같이 섞여 있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잘 자랍니다. 저는 텃밭 채소들에게도 이 영양제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런데 특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블루베리 나무에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제가 블루베리 나무에 더 애정을 쏟는 이유는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했을 때 제 토양이 워낙 좋지 않아서 나무를 심고 나면 나무가 죽고 또 수확할 만하면 나무가 또 죽고 그래서 블루베리 나무에게는 정말 애정을 아주 많이 쏟습니다. 제 농장을 다른 사람이 관리했다면 아마 오래전에 포기했을 겁니다. 제 블루베리 나무 한번 구경 좀 해보실까요? 너무 예쁘죠?
굵고 좋은 결과지들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. 블루베리 나무는 관리가 잘못되면 이런 결과지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름드리에 큰 나무로까지 자라지도 않습니다. 성목으로는 볼 수가 없죠. 나무가 아름드리로 뻗어서 카메라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. 블루베리 나무는 뿌리들이 실뿌리여서 자기들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무가 고사하게 됩니다. 그동안의 제 노력을 알아주듯이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단풍도 곱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잎도 두툼하고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서 제가 너무 예뻐서 쓰담쓰담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. 블루베리는 이렇게 굵고 쭉쭉 뻗은 결과지가 많아야 내년에 좋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쭉쭉 뻗은 결과지에서는 굵고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. 자잘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은 것보다 굵고 튼튼한 가지에서 맺은 열매가 당도도 훨씬 높고 맛도 더 좋습니다. 지금 블루베리는 꽃눈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식물 영양제를 투입합니다. 블루베리에게 영양제는 8월까지만 사용하고 영양제를 중단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옷자라게 돼서 냉해 피해를 입게 됩니다. 영양제를 중단했다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때에 또 영양제를 공급해 줍니다.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때에는 영양제를 주어도 옷자라거나 새 순이 나올 염려가 없기 때문에 꽃눈이 커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양제를 또 공급을 해줍니다. 그래서 저는 단풍이 드는 시점부터 겨울에 땅이 얼기 전까지 이 식물 영양제를 사용을 할 겁니다. 기온이 영하 5도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겁니다. 땅이 얼기 전까지 영양 공급을 잘 해주면 겨울을 버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물을 공급해 줄 때마다 이 미생물 액비를 공급을 해줄 겁니다. 저처럼 물만 잘 사용을 해도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. 제 블루베리 나무들은 지금 산속의 나뭇잎들과 똑같이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성공한 겁니다. 산속에 있는 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있는데 제 농장에서 재배하는 나무들이 초록빛깔을 띠고 있다면 농사를 잘못 지은 겁니다. 제가 산속의 토양처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그 결과 산속의 토양처럼 제 농장이 변해가고 있고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루베리 나무 숲을 제가 이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. 여러분 농장에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면 이런 방법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척박한 토양도 차츰차츰 토양이 변화될 것이고 재배하는 식물들도 맛도 더 좋아질 겁니다. 나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집니다.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건강한 텃밭 만드는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. 산골여행 파이팅에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쁜 가을 하늘처럼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.